일단 전면 외장입니다. 아령드는 남자의 모습 이점 없습니다. 일단 외장 디자인 포인트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예상도를 보면 기존의 H형 주간 주행 등 한솔리 마크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대신 길고 얇게 이어지는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가는데 현대 새로운 아이덴티티인 H 시그니처 패턴의 패밀리 룩이 보여질 듯합니다. 그랜저 투싼도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간다고 느껴지기도 하다가도 오잉? 소렌토가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래도 되나? 같은 회사니까 문제 없겠죠. 뭔가 동생 회사인 소렌토랑 굉장히 비슷해서 이뻐요. 네, 이뻐. 헤드램프도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체가 더 낮아 보여서 안정적이고요. 그릴은 수평 라인 중심으로 정돈된 인상이 들고요. 앞면은 거의 싹 바뀐 시원시원한 느낌입니다. 완전히 뭔가 고급스러워진 느낌? 측면은 엄청난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휠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체적인 형태라 기존보다 훨씬 존재감이 있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축구공 모양 같기도 한데 옛날에 K5 휠 느낌이라서 조금 저는 이 옵션을 좀 피할 것 같습니다. 뭔가 전기차 같기도 하고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조선의 디펜더라고 하기엔 조금 제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외관이 너무 좋아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진작 이렇게 만들어주지. 테일램프 위치가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비례가 훨씬 안정적이고요. 테일게이트를 가로질러 얇은 LED 라인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예전에는 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하단 범퍼 라인도 보완되면서 덕분에 뒤태가 훨씬 고급스럽고 멋집니다. 기존에는 후면 중간 양옆이 뭔가 튀어나온 모습이라서 뭔가 뚱뚱해 보이는 느낌, 가분수 같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확실히 후미등만 바꿔도 훨씬 좋네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진작 이렇게 만들어주지 괜히 디자인 이상하게 해가지고 정상 복구하면서 가격만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확실한 건 솔직히 외형만 보면 이게 페이스리프트 맞아? 완전히 새 모델 아니야? 이런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이 정도면 멋집니다. 만족이고요. 자, 실내 볼까요? 미쳤어요. 디스플레이 보이시나요? 요즘 자동차 인테리어가 너무 화려한 척만 하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버튼만 많다거나요. 아니면 너무 그냥 동그라니 아시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허전하잖아요. 근데 산타페는 이 중간 지점을 딱 잡은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일체형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UX, UI라고 하죠.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습니다. 테슬라야 같기도 한데 물리 버튼도 있어서 어른들도 좋아하실 듯 하고요. 볼륨 조절이나 공조 버튼은 있네요. 물리 버튼으로 하면 됩니다. 이 화면 테슬라 아닙니다. 현대 산타페입니다. 플레오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플레오스라는 새로운 차 안의 운영체제인데요. 이게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개인 비서가 되는 거예요. 플레오스는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서 차 안에서 유튜브, 카톡, 웹서핑, 스마트폰처럼 앱을 직접 깔아서 써요. 거기다가 음성인식, 차량 센서, 클라우드 데이터가 합쳐지면서 운전자의 습관, 목소리, 패턴을 통째로 학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데이터라는 건 구글 드라이브나 웹하드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앞으로는 이런 게 가능해지고요. 예를 들어 운전하면서 허리 아프잖아 하면 운전석 시트가 자동으로 내가 좋아하던 각도로 변하고요. 분위기 좀 바꿔봐 라고 하면 앰비니언트 조명이나 음악 바로 분위기 죽이는 걸로 틀어준다고 하고요. 오늘 미팅 요약해줘 하면은 클라우드 문서 열어서 AI가 말로 정리해서 들려준다고 하네요. 산타페가 비서가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기술력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핵심 카메라, 레이더, 센서 데이터를 하나의 운영체제로 통합 처리하니까 자율주행 반응 속도도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이제 현대도 테슬라처럼 기능을 구독형 소프트웨어로 판매하는 환경이 열리는 건데요. 차의 기능을 사후 업그레이드 결제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괜히 스마트폰이랑 똑같다 하는 게 아니죠. 현대차의 생태계 기대됩니다. 이미 테슬라는 하고 있고 중국은 빠르게 하고 있죠. 중국 스피드 무서운 거 아시죠? 이제 한국도 본게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 가격이죠. 이런 시스템이 올라가면 차값이 비싸져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플레오스는 정말 대단하지만 나머지 디자인이나 옵션도 그냥 비슷한데 가격만 오르는 시나리오 좀 다들 거시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같은 산타페 시대가 확실히 열린 건데요. 그 시작점이 플레오스라고 생각됩니다. 기대가 정말 돼요. 그리고 실내 소재 퀄리티가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대시보드 질감도 개선되고 가죽 터치감도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보여주기식 인테리어가 아니라 실제로 매일 타도 편안한 실내 분위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실물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얘기를 해볼게요. 엔진 라인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주행 질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변속기인데요. 논란 많았던 8단 DCT 변속기가 이제 가솔린에서 아닙니다. 기존 변속기는 북미 시장에서 리콜 얘기도 있었죠. DCT 변속기는 두 개의 휠 클러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아 변속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도심 영역에서 반클러치로 주행을 많이 했던 차량들은 어느 순간에 클러치 휠까지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진 않겠죠. 현대가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수리비도 1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느리다, 울컥거린다 정도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된 거니까요. 이제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라는 게 적용이 돼서요. 초반 출발이 부드러워지고 저속에서 울컥거림이 없어지고요. 전체 주행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니까 기대가 돼요. 근데 진지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잖아. 이 방식이 꽤 오래됐거든요. 하이브리드 엔진은요, 전기 모터 개입 타이밍과 가속 응답이 더 자연스럽게 조정됐고 연비 효율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드로만 스물스물하게 움직여서 조용하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고 하는데요. 고속 주행에서는 이전보다 차체 밸런스가 단단해져서 뭔가 스포티한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5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조금 많더라고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리고 기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엔진 소리가 좀 크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제 지인은 하이브리드 탔는데 이거 뽑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엔진 소음이 많아서 거슬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엔진 RPM이 많이 올라간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엔진 소음 부분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산타페는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반자율 기능이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하지만 곡선 구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해주기까지 하고 서스펜션 세팅이 조정된다고 하는데 이전 모델이 살짝 단단해서 방지턱 넘을 때 퉁퉁 거린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 코너에서는 흔들림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하네요. 테슬라에서는 FSD라는 엄청난 자율 주행 기능이 풀린다는 말이 있는데 국내에서는요, 사실 주행 보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지개 피거나 물건 같은 거 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이렇게 손 뗄 때 생각해야지. 여기는 아직 미국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주행 보조 너무 맹신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안전운전 하자고요. 그럼 드디어 언제 나오냐? 예상 출시일은 26년 하반기 공개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기존 모델 대비해서 200만 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그럼 가솔린은 한 3,800만 원대에서 시작되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4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예상이 되는 건데, 가격은 오르지만 이번 모델은 단순 외형 손질이 아니라 주행 질감, 실내 UX. 실내 UX라는 거는 이제 실내를 이용하는 감성을 뜻하는 거고요. 브랜드 방향성까지 완전히 바뀐 업그레이드입니다. 사실상 리빌딩에 가까운 엄청난 변화인데요.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로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듯 합니다. 제네시스 같은 고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소렌토가 폐기되면 산타페 다 죽지 않냐? 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댓글도 많이 있던데요. 이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차 못 사요. 26년 말이나 늦으면 27년에 나올 수 있는 산타페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의 소렌토 차량을 장기 렌트나 리스로 2년 정도만 짧게 타는 상품도 있거든요. 장기 렌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장기 렌트 단점은 5년 계약하고 내가 만약에 이민 가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하면 죽는 겁니다. 위약금이 어마어마해요. 남은 렌탈을 위해 40%,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유반납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계약을 4년으로 해도 2년만 의무적으로 타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 4, 5년의 장기 렌트 계약 상품보다 월 불입 금액이 5만 원, 10만 원 더 비싸요. 이 정도면 살인적인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한 달에 10,000원만 올라도 1년이면 몇십만 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위약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위약하면 1,000만 원 이상도 손해가 보는 거니까요. 이런 좋은 상품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년만 짧게 소렌토 지금껏 타고 2년 후에는 폐리된 산타페로 가는 거 어떨까요? 이 부분 장기 렌트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링크로 문의 주세요. 댓글에 있어요. 더보기 누르셔도 되고요. 오늘은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네요. 저는 도로에서 산타페를 볼 때마다 특히 엔트리 등급 비슷한 차량들 보면 뭔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급 등급에서는 제외예요. 고급 등급은 전 지금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렌토 보면 우와, 소렌토 대단하다, 진짜 디자인 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현대는 디자인을 안타깝게 만들었을까?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런 건가? 하는 감정이 들었었는데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소식은 멋진 뉴스였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함께 나눠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신차 소식으로 달려오겠습니다. W렌트리스 정대표였습니다.